자, 이번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도 그냥 F2번 누르면 직원을 선택할 거고 위에 전체 사원 누르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불러와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그만둔 사람 그 송동일은 중도 퇴사자 정산했으니까 여기 이게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도 뭐 어째 똑같이 이 서식은 우리 봤던 우리 결정세액을 만드는 거예요. 결정세. 자, 그럼 자, 첫 번째 이 정산명세에서는 주로 입력 그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을 할 부분들이 우리 보면 연금저축이라든지 우리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연금저축 등 탭에서 하던 거 그리고 우리 아래 보면 월세세액 공제 이 월세 임대인하고 우리 부동산 위치하고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 전환 임차 차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쓸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그 외에는 여기에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주택 청약도 여기서 쓸 건데 연금저축 등 탭은 다 여기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K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소득명세라는 곳은 옆에 클릭하시면 여기는 뭐 할 때 쓸 거냐면 전 근무지 쓸 때 있죠. 그럼 보시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종전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쓰도록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 누르면 얘가 활성화되어서 종전근무지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K랩 다루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얘는 제일 마지막에 근무기간을 써요.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당연히 위쪽에 근무기간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근무기간 쓰는 걸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쓰니까 그 부분만 안 빠뜨리시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럼 소득공개 탭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사람 위치에 맞춰서 보험료를 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칸이 두 개 있으면 위 칸은 국세청 자료고 아래 칸은 기타 자료. 그러니까 국세청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규칙에 의해서 받는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 교육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교육비다라고 쓸 거예요. 교육비. 그럼 교육비도 여기에서 써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료비는 이쪽에서 의료비 탭에서 F2번에서 사람 한 명씩 선택을 할 거고 기부금도 선택을 할 건데 우리 그 K랩에서 할 때에 우리 정산명세에 보내주는 작업을 했었었죠. 연말정산 우리 입력 탭으로 보내주는 거 그게 여기에서도 해야 돼요. 들어가서 반영하는 거를 해줘야지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 기부금 있는 칸에 여기서는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입력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을 나중에 여기에서 하면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그럼 신용카드도 지금 내 거고 다른 가족들 거 아래에 가족을 F2번 불러와서 한 명씩 그 사람 카드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지 뭐 공제가 된다 안 된다는 서로 뭐 차이가 날 게 없겠죠. 어차피 세법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력한다 안 한다 뭐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공제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우리 보여주는 내역이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했던 이 그림 형태의 형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형식으로 보여줄 거라서 왼쪽 아래에 국세청이라 마크 있는 거는 국세청 자료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뭐 보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홈택스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건 우리가 서식으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지금 입력하는 게 국세청 자료다, 그 밖의 자료다라고 해서 구분할 거니까 그런 걸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처음 거부터 이제 보면, 자, 본인 카드인데 뭐 아래 내역 안 봐도 돼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본인 김현철의 신용카드 가서 본인 카드고, 자, 그럼 본인 거 우리 신용카드에다가 1,600만 원이고 전통시장이 200만 원, 대중교통이 100만 원. 자, 그냥 이렇게 써주면 아래쪽에 같이 합계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김두식 아버지인데 여기 소득공제 탭 클릭해 보면 이분들의 기본공제 여부들이 보여요. 우리가 앞에 사원 등록에서 가족관계 썼던 거. 그럼 뭐 기본공제라는 거는 일단 소득금액에 문제가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현금 영수증이죠. 지금 아버지 현금 영수증이면 아래에 F2번 눌러서 아버지 김두식, 자, 현금 영수증에 300만 원 써주면 되고, 다음 이제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자, 보험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든 없든 글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얘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글자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이렇게 종류의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그냥 보장성이면 일반 보장성이에요. 세무사에서 전에 그냥 보장성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전용에 넣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욕을 했었어요. 그런 자기들은 틀렸다고 절대 안 하니까 이중을 하는데 다 웃으면서 이 사람 회사 안 다녀봤나 봐 막 그러면서 욕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어야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에요. 그럼 기준을 우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피보험자 기준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자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 기준으로 볼 건데,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좀 편한 게 소득공제 클릭해 보시면 보험료를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건데, 공제 안 되는 사람은 막혀 있어요. 아예 해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 김현철 본인 거 보장성 보험이니까 본인 거에 80만 원 쓰고, 박정은 배우자도 70만 원 쓰고, 김재철 아래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우측에 9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위에 칸이 국세청 라인이니까 윗칸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다음 의료비가 있죠. 그냥 두 사람 거 썼고, 보험료는 여기 김재철 건 장애인에 쓴 거고, 다음 페이지에 의료비는 김현철 본인 거에 대한 의료비. 여기에서는 안경 구입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주로 안경 구입비를 50만 원 넘어도 다 넘은 금액이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럼 무조건 합계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본인 의료비가 있고, 아래 황순이, 여기 어머니가 지금 70만 원 안경을 썼네. 그죠? 그러면 20만 원 안 되니까 380만 원 어머니 거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교육비니까 그럼 두 명 거만 쓸게요. 자, 의료비 탭으로 가서 첫 번째 F2번 눌러서 김현철 본인
국세청 자료고 시험 때 건수 한 건으로 그냥 하라고 나올 거예요. 80만 원. 다음 황순이 어머니 국세청 자료고 380만 원. 이렇게 써주면 의료비 입력이 끝났고, 다음 교육비가 있는데 김장일이 누구죠? 자기 자녀네. 그럼 김장일은 나이 때문에 앞에 안 됐지 소득 금액 없었으니까 대학원인데 대학원이네. 대학원은 본인만 되죠. 그래서 이 대학원이라서 안 될 거고. 다음 교육비의 김차일의 대학교 교육비는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김차일의 우측에 가시면 이제 여기 교육비 선택을 하고 교육비에 대학생 그리고 위에 칸에다가 85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하셨죠? 그럼 이제 기부금이 있어요. 김현철 본인 거니까 뭐 다 되겠죠. 정치자금 기부하고 법정 기부금. 그럼 기부금으로 가서 먼저 F2번 눌러서 본인 김현철의 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코드는 아래 보시면 10번, 20번, 40번 다 있죠. 여기에서 20번 정치자금 기부고 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리고 홈택스에 나온 거니까 국세청 자료고 다음 또 본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기부금이니까 10번 금액은 20만 원이다. 국세청 정보다. 자, 이렇게 두 개 쓰시고 자, 하셨죠? 두 개 다 입력하셨으면 아래 당해연도 기부금 반영 버튼 클릭하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갈게요. 안 되지. 자, 깜빡했어요. 기부금 조정 명세로 가서 위에 탭에 공제 계산 정색 명세 보내기 클릭하고 그럼 지금 얘네들 다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안 들어왔으면 다시 한 번 더 혹시 모르면 불러오게 해놓고 나서 공제금액의 정산명세 반영이라고 있죠. 얘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여기에도 들어오고 정산명세에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야 산출세액이 반영될 거잖아. 근데 방금 그 작업을 안 하면 얘네들이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우리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는 작업으로 방금 여기 조정명세에 공제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김현철 씨에 대해서 우리 이 사람 세액 공제 받는 게 정리가 끝났고 자, 다음 노현주 씨를 볼게요.
자, 노영주 씨는 우리 연금저축에 대해서 있는데, 자, 연금저축은 특징이 본인 것만 되죠. 그런데 박정수 배우자 건가 봐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럼 이제 보험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노병탁은 지금 문사인지 모르지만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죠? 기본문제 이건 피보험자가 기본문제 대상자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 자료 3번에 국세청 홈택스의 시손의료보험금 조회에서 확인한 시손의료보험 수령액이 120만 원 있네요. 일반 의료비가 지금 370인데 120만 원 실손의료보험 받았대요. 그럼 자, 우린 의료비는 뭐 딴 거 따질 거 없이 일단 입력 전부 다 하면 되죠.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금액 제한도 없으니까. 그럼 F2번 눌러서 박현우, 자, 병원에 대한 정보는 없고 국세청 자료 한 건 370만 원, 실손보험 120만 원이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얘 빼고 계산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교육비가 있는데 우리 대상자가 박영인. 그러면 소득공제에서 박영인을 보면 자, 자녀다 그죠? 그리고 01년생이네요. 그러면 취약전 아동이 아니죠. 그러면 학원 수업료는 안 되죠. 그러면 얘도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취약전 아동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노윤주 씨는 돈은 많이 쓴 것 같은데 공제 대상 되는 거 별로 없었다 그죠? 자, 다음 이제 41페이지에 이진섭 씨 연말정산 자료 보면 자,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럼 얘 보면 여기에 우리 전 근무지가 여러분들 그만둘 때 이거 떼달라 그래서 받으신 분들 있죠.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 주면서 이거 떼서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가는 게 편하지. 나중에 그만둔 회사 전화해서 달라 그러면 전화하기도 싫어요. 근데 날 위해서 받아야 되고. 그럼 이 앞에 회사에서 이만큼 받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원전인수 이만큼 당했었는데 결정세액이 이거라서 얘 돌려받은 거죠. 중도태자 정산하면서. 그러면 결정세액 이 금액이 납부한 세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사회보험료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 빠뜨리지 말고 같이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보를 보고 자, 이진섭 씨 소득명세로 가서 여기에서 우리 종전비상이 내가 앞에 눌러서 그런가? 안 돼 있으면 종전근무지 입력 눌러야 옆에 여기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근무처가 주식회사 레드박스,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 상여, 그리고 아래에 건강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 83만 3,750원,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고용 자, 국민연금이었구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 그리고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쓰고 지방소득세 쓰고 근무 시작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써주면 같이 합쳐서 정산명세에 들어올 거예요.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네요. 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받은 거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2년도에 가입을 빌려서 20년짜리로 해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본인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7천만 원 안 넘어요. 이진섭 씨는. 안 넘으니까 자, 그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자, 지금 여기에 2012년 이후라고 적혀 있고 2015년 이후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12년부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좀 표현을 조금 잘못 표현을 했어요. 11년 이전 12년부터인데 이후라고 하니까 12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날짜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적어서 얘는 지금 표현이 좀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12년이고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애매한 방식으로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고정금리 뭐 비거치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안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표현이 이상해요. 이거대로 가면 이 사람이 20년짜리라서 여기에 쓰면 돼요. 근데 11년 이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 뭐 비거치식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냥 여기에다가 시험 때는 절대 이런 이상한 행동 안 할 거니까 그냥 금액 여기에다가 120만 원이다라고만 쓰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만약에 원리금 상환액이었으면 간단해요. 원리금 상환액이었으면 얘는 이자 상환액이라서 제가 여기에 온 거고 원리금 상환액이었으면 여기에 가서 그냥 대출 기간이다 신한은행에서 여기 금액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이자 상환액이라서 아래쪽에 본 거예요. 자, 다음은 퇴직연금 본인 거니까 되겠죠. 그럼 우리 연금 계좌 적혀 있는 곳에 보장성 보험 위에 연금 계좌 있는 곳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예 클릭하고 여기에서 1번 퇴직연금 F2번 눌러서 신한은행이고 1, 2, 3, 4, 5, 2045, 78 총 납입 금액이 20만 원 냈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자, 다음은 보험에 대한 거에서 자, 일단 저축성 보험이 있네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되겠죠? 그럼 보장성 보험 이민국 적혀 있는데
자, 소득공제에 가보면 이민국 기본공제 대상이네요. 보장성보험에 80만 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네요. 저축성이라서 안 되고. 다음 교육비에서 이지영 자녀가 일반 교육비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비. 그럼 일반 교육비 76만 원하고 얘는 30만 원 한도인데 되니까 전부 다 되겠죠. 자, 그럼 자, 교육비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이지영의 이번 초중고로 가고 자,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창이 뜰 거예요. 그죠? 초중고만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교육비가 76만 원이고 체험학습비가 10만 원이다. 그리고 확인.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교복비가 있다. 그죠? 50만 원까지는 교복 구입비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방금 여기 다시 더블 클릭하면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50만 원도 써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다음 기부금 영수증이 있죠. 이진섭 본인이에요. 그러면 종교단체죠. 교회에. 그럼 기부금에 가서 자, 해당 연도 기부금에서 F2번 누르고 이진섭 사업자 등록번호. 종교단체도 사업자죠. 하늘교회 종교단체 기부금이고 금액은 50만 원이고 우리는 지금 얘가 국세청 자료가 아닌 거죠. 그럼 0번 기타로. 이렇게 입력했으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공제 계산 정상 명세 보내기로 가고 예, 50만 원 하나밖에 없는데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면 공제 금액 정산 명세에 반영해서 얘라고 하면 이제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정산 명세에도 얘가 50만 원이 해서 75만 원, 10만 5천 원으로 공제되도록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위치만 다르지 그 공제된다 안 된다는 규칙은 다 똑같으니까 위치에 대한 부분만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이제 얘가 끝났으면 자, 이 연말정산한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한다면 자,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있죠. 자, 들어가서 자, 기속기간을 내년 2월 달에 할 거니까 2021년 2월부터 2021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2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소득세 연말정산 할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돈을 또 다음 달로 넘기면 정기월이 되어서 원천징수할 때 줄여가는 게 일반적이죠.
아마 올해는 한 것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힘드니까 일반적으로는 신청 안 하고 신고서만 날리고 그냥 줄여 나가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뭐 다들 이렇게 하면 우리 스마트 해가지고 쭉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내일은 저하고 같이 할 때 우리 AT도 보고 그 전산세무 2급도 보고 할 건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초반에 AT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같이 그래서 AT 문제를 볼 건데 저하고 헤어져도 TAT 2급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설이 지나죠.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을 포인트로 보세요. 그러다가 시험 하루 이틀 전날 있죠. 어차피 두 개 같이 보기 때문에 뭐 목요일이나 그때쯤에 TAT 2급 기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근데 TAT 2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고 헤어지고 다음 주에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합격 유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 금방 느끼실 텐데 문제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말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다 월세 세금계약서 보내고 그 작성하고 매입매출 전표,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작성하고 부가지 신고서 열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 매입매출 전표에 쓰고 그리고 하면 끝이에요. 딱 그 틀로 나오고 보증금 틀리고 월세 틀린 거밖에 없고 거래처 틀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도 사오는 거 매입매출 전표에 6번 걸어서 하고 공제 안 되는 거 우리 일반 전표에 쓰고 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봤는데 못 풀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작업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가 없는데 세무사의 시험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판정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내용에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T를 먼저 보는 게 전체적 흐름의 틀이 더 잘 들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얘네들을 보는데 자, 지금 제가 파일 드린 거 있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파일 자, 이 파일 보면 여기 사부의 기출 문제라고 있죠? 자, 이 기출 문제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자, 이 기출 문제에 제일 우리 처음 거부터 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일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고 저는 여기 책에 없는 거에 기출 문제 우리 다운받아서 할 테니까 하루에 한 회차씩을 하세요. 하루에 한 회차만. 근데 하루에 한 회차씩 진짜 뭐 내가 문제를 봤는데 TAT 2급이 떨어졌잖아. 그럼 하루에 한 회차씩 안 받거나 아니면 답보 입력해보고 내가 안 만들고 끝냈거나 공부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이 책만 가지고도 뒤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음에 어려우면 그냥 문제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전표 입력부터 나오는 게 몇 번 보다 보면 반복되구나. 또 세금계약서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약서 발행하고 의제매입세액이면 얘네들 보고 얘가 지금처럼 뭐 제조업이면 다 방금 우리 했던 작업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거는 일반 전표 시키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분계 여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공제도 나오면 방금처럼 얘 사면서 얘를 지금 보면 우리 불공제 내역의 공통매입세액 여기에다가 반영시켜라고 적혀 있죠. 그럼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한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불공제에 대한 것만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시키는 거고 다음 결산하고 나면 제가 이 그림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죠. 주민등록표 가지고 사원 등록하고 그리고 중도태사 정산 하나 하고 중도태사 정산하거나 아무튼 급여자료 임용 문제 하나 나오고 얘는 세 개가 나와요. 하나 그리고 연말정산
지금 그림이 시험 문제 때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게 회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 이 회사를 보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적혀 있는 얘 가지고 첫 시작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최소한 한 개 이상 본다는 생각에 한 개씩 보시면 1533에서 보시면 여러분한테 TAT 2급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합격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 되신 분들 있죠. 다 후회하는 게 기출문제 몇 회 더 볼 걸 이런 이야기 해요. 정말 안 되신 분이 대놓고 자기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뒤늦게 가서 공부해 보면 느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 아 생각이 안 나는데 했는데 이런 생각 드실 거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재산세무 1급은 이런 틀이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는데 얘는 틀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거래자료 입력부터 전부 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저와 같이 얘 보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우리 같이 기출 문제를 풀 건데